여기 한국은 기본적인 위생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영락없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온 상황에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빠가 운영하시는 전통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아빠의 레스토랑은 지역의 명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기에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어쩌면 아빠의 레스토랑이 성공을 거두게 된 건 필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엄청난 결벽증이 있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만큼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청결하지 못한 다른 프랑스 레스토랑과는 달리 청결에 병적으로 신경을 쓰셨고, 또 요리 재료 선별에 있어서도 마치 자신이 먹을 것처럼 엄청나게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곤 하셨죠. 결국 이러한 아빠의 레스토랑은 다른 레스토랑들과의 확연한 차별점을 보일 수 있었고, 레스토랑에는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빠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한국, 그리고 싫어하는 국가도 한국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빠는 지저분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건전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매력적인 스토리 등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요. 아빠는 더럽고 불결한 장면은 화면을 통해서조차도 보고 싶지 않다며 더럽고 낡은 길거리와 불건전한 저질 장면들만이 도배된 프랑스나 유럽 방송들을 좀처럼 시청하지 않으셨기에 평생 동안 TV를 아예 안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빠도 한국 드라마만큼은 입을 벌리며 집중해서 감상했고, 저는 이런 까다로운 아빠마저도 완전히 매혹시킨 한국의 저력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한국 드라마가 무척이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면서도 한국 드라마 속의 장면이 진짜일 리는 없다며 한국 드라마는 모조리 꾸며낸 장면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아빠는 프랑스 길거리에는 각종 주사기들이나 쓰레기들, 그리고 노숙인들과 약쟁이들이 널려 있는데 오직 한국만큼은 완전히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는 아빠가 완전히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프랑스 뉴스에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고 쓰레기통이 발견될 때까지 끝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대서특필되며, 프랑스인들은 반드시 한국인들을 본받아야 한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보다 지저분한 국가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준을 높여서 길거리에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냐며 자성의 보도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에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깔끔한 모습이 진짜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뉴스조차 안 본 채 TV 프로그램이라면 오직 한국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었기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아예 모르는 눈치셨고 도저히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샬롯, 한국이 그렇게나 깔끔한 국가였다면 그들은 왜 내 식당을 망치고 있는 거지? 현재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나 해? 현재 내 식당 주위로 우후죽순 생긴 가짜 모방 레스토랑을 좀 봐. 그들은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잘 나가니 내 컨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의 위생 개념은 최악이고 매번 저품질의 폐기 처리 직전인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박리담회식으로 고기를 팔아대는 그들은 특유의 저품질 및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죄다 식중독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어. 물론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속아 호되게 당하게 된 손님들은 다시는 이쪽 상권에 찾지 않고 있기에 한국인들이 나를 따라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 상권의 방문객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 한국 드라마 속의 모습대로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깔끔하고 시민의식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이며 상권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을 수가 있겠어? 사실 저는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중국인들은 최근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에 따른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한국인 행세를 통한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중국하면 저품질이자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단번에 떠오르지만 한국하면 고급지고 세련된 이미지가 떠오르곤 하고 중국인들은 이를 노려 사기 식당을 개업했던 것입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한국인인 척 연기를 했지만 정작 이들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며 심지어 엉터리 한글 간판이 달린 가게나 완전히 잘못된 태극기가 당당하게 걸려있는 장면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한국인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인들은 프랑스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고 프랑스는 거의 중국인들이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프랑스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며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라도 구원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바로 아빠와 함께 직접 한국을 경험함으로써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또 깨끗한 국가인지를 직접 느끼고 또 현재 아빠의 레스토랑 및 프랑스 상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은 중국인들이라는 것도 인지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아빠는 결벽증이 몹시 심해서 절대로 외국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저와의 여행은 가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마지못해 제 한국행을 수락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그동안 프랑스 밖은 다 더럽다며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고 저는 프랑스 국내 여행이 시시해서 아빠의 국내 여행 제안을 매일같이 거절하기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수락하시다니 아빠는 정말 크나큰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어요. 혹여나 한국이 정말로 지저분한 국가라서 이렇듯 잔뜩 기대했던 아빠가 실망을 하게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 이곳저곳에는 캐리어가 주인 없이 방치된 채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몇몇 한국인들은 화장실 앞에 그대로 캐리어를 놓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프랑스였다면 3초 만에 캐리어가 도둑질 당할 미친 짓을 감행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에 한술 더 떠 아예 캐리어로 줄까지 대신 세우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는 정말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모든 물건을 강탈당하고 많은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식 밖의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이 담긴 캐리어를 방치하고 카페나 식당 등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캐리어를 훔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 및 신뢰의 문화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또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이라며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홀린 듯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캐리어를 꽉 쥐고 있어도 그대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일상처럼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귀중품이든 캐리어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은 공항부터 택시에 탑승할 때까지 경호를 해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고용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듯 제발 자신의 귀중품을 빼앗아가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캐리어는 늘 멀쩡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평생을 범죄 천국인 프랑스에서만 살아왔던 아빠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기겁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고 이러한 공간은 거의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은 최신식의 아늑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는 침대와 푹신한 쿠션이 있는 소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 공항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정수기나 전자기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등 정말 이게 무료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등을 그대로 충전시킨 채 누가 훔쳐가는지를 감시조차 하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가의 전자기기를 방치한 채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무방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역시나 한국은 프랑스와는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인지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방비의 전자기기를 보고도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아빠는 자신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이 정말로 진짜였구나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그러니까 왜 한국을 의심했냐며 아빠를 놀려댔지만 아빠는 애써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며
한국은 분명 곧 형편없는 실체를 보여줄 거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우수에 찬 눈망울을 보니 프랑스에 평생을 갇혀 지내셨던 아빠는 프랑스 및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인천공항의 모습을 흉내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더욱더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대국인 프랑스지만 프랑스는 공항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를 할 자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인천공항처럼 완벽한 시설을 꾸며놓는다고 해도 이러한 모든 시설은 공항 내 노숙자가 점령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불상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안정된 국가였고, 아빠는 한국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단 공항은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나라의 국력이나 수준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와도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이게 대체 21세기의 공항인지 아니면 미래에서 툭 튀어나온 공항인지 모를 정도로 유럽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항마저 완전히 후진국 공항처럼 만들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결벽증인 아빠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계속해서 이렇게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간은 난생 처음이라며 연신 감탄을 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상상 초월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고정비가 들 거라며 이건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적자이니 결국 멍청한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완벽한 청결을 유지하는 데 고정비가 일절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엄청난 기술 강국이었고,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프랑스였다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할 일을 기술력 하나로 엄청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인천공항에는 청소 직원 대신 청소 로봇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청소 로봇은 AI 센서 감지 기술로 사람을 피해 사각지대 없이 공항 내 모든 곳을 24시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IoT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가득 차면 별도의 관리 부서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고 있었기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비위생의 상황까지도 전부 방지해주고 있었죠. 프랑스 공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청소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공항은 쓰레기 및 오물천지에 쓰레기통은 항상 가득해서 공항 이용객들은 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린다거나 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그런 프랑스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나 위생에 극도로 민감하셨던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연신 탄성을 내지르며 인천공항은 결벽증에 걸린 자신의 방보다도 깨끗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죠. 공항은 한 나라의 국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했던 한국은 오히려 이미 프랑스를 아득히 추월하고도 남는 국가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아빠는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향한 뒤 환승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결벽증이 심한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중교통만큼은 절대로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하철 및 대중교통은 극악의 청결 및 악취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택시를 타자며 고집을 부리는 아빠를 강제로 끌고 한국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지하철역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프랑스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대소변과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으며 지하철 내부에 완벽한 녹지 공간까지 구비해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공간에서 책까지 보고 있었기에 아빠는 지하철을 그저 하나의 운송수단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지하철은 필연적으로 먼지도 많고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 책을 보는 건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냐며 투정을 부렸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책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냐며 한국인들은 교양이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그러나 아빠의 이러한 근거 없는 투정은
단 5분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빠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국가였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국가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지하철역과 터널의 벽에는 오염을 줄이는 공기정화 타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타일들은 나노 기술을 사용하여 유해한 입자를 분해하여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다양한 녹지 공간까지 조성해 놓은 덕분에 한국 지하철은 다른 국가의 지하철역보다 이산화탄소 및 먼지 수치가 80%나 낮은 것으로 측정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하철 역사에서 책을 읽는 한국인들도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무인 도서관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였기에 한국인들은 그저 친구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무인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무도 책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무인 도서관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도둑대들이 몰려들어 책을 훔쳐갈 것이 분명하고 결국 폐지 수거업체만 신이 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무인 도서관은 도서 수거율이 110%로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책까지 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빠는 한국 드라마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교양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아빠에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고 말해오는 듯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벙찌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고기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결벽증 아빠는 어떻게 지저분한 지하철에서 고기를 판매할 수 있냐며 학을 떼셨는데요.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는 냉장시설조차 제대로 구비해두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이건 자신의 식당 옆에서 비위생적이고 질 낮은 고기를 판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며 한국은 후진적인 나라가 분명하다며 계속해서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사실 아빠의 식당 옆에서 고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냉장시설도 없이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고기를 그대로 조리하고 있고 담배를 피운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대로 맨손으로 고기를 집곤 하는데요. 이러한 극한의 비위생 때문에 고기에 구더기가 들끓거나 담뱃재가 들어가도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게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는 듯 전혀 개의치 않고 비위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곤 하죠.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 고기를 판매하는 모습은 정말로 그러한 열악한 모습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고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약간의 실망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때다 싶어 그렇게나 한국을 욕하던 아빠는 돌연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 한국의 지하철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전문적인 냉장 시설 속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덕분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신선도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고기는 분명히 지하철에서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결벽증에 걸려 병적으로 고기 상태를 신경 쓰는 아빠의 레스토랑의 고기보다도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곳 지하철 정육점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신선도 문제로 아예 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조차 금지된 육회까지 판매되고 있었기에 결국 아빠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며 거의 따지듯 질문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정육점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아, 옛날에 한국 지하철에서는 유통마진을 줄여 농산물이나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지하철 승객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해 줌과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곤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종료되었지만 가끔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농수산물 및 고기를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곤 합니다. 여기 시식용 고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정품질이 의심되거든 한번 맛이라도 보세요. 그는 시식용 접시에 담긴 육회를 가리켰고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육회를 맛보기 위해 일회용 젓가락을 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저를 제지하며 육회는 웬만한 선진국의 인류 레스토랑에서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한다며 육회는 엄청난 신선도가 수반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요리고 실제로 위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하철 정육점 따위에서 육회를 요리할 수가 있겠냐며 독설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육회는 유통 과정에서 상했을 게 분명하고 이런 기생충 덩어리 고기를 먹었다간 그날로 한국 여행이 망해버릴 거라며 제게 겁을 주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말 중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긴 했습니다.
유럽은 특유의 느린 유통 시스템 때문에 신선도 관리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인 택배를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 게 유럽의 현실인데, 이런 유럽에서 신선 배송을 기대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에 육회처럼 고기의 신선도가 생명인 요리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육점 직원은 아빠의 불어로 된 독설을 듣고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이내 추가적으로 경악스러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육회는 거의 한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요리가 맞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육회를 취급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한국의 식재료 유통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식재료를 주문하면 당일 새벽에 곧바로 배송이 오는 국가예요. 당신이 시골에서 살던, 섬 지역에서 살던,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현해 놓은 상태기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내에 식재료를 받아볼 수 있죠. 이러한 극한의 위생 시스템을 가진 한국이기에 한국의 육회는 품질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할 필요 없이 맛볼 수 있어요. 물론 이곳이 지하철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높은 공기질을 유지하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곳 지하철의 첨단 여과 시스템은 공기 중 입자를 99% 감소시켜 신선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하철 내부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있죠. 즉, 당신은 고기의 위생 상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아빠의 입에 강제로 육회를 쑤셔 넣어 버렸는데요. 만약 아빠가 육회를 맛보고도 멀쩡하다면 이 육회는 신선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기에 저는 그 후에야 육회를 맛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육회를 강제적으로 맛보게 된 아빠는 오만상 찌푸리면서도 고개는 자신도 모르게 끄덕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조용히 지갑을 열며 이 정육점에서 육회를 구매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나 까다로운 아빠가 지하철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다니, 저는 결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마저 만족시키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만 나올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결벽증에 걸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생적으로 우수한 국가였고, 그야말로 아빠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채 한국에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자신은 돈을 만진 손으로 고기를 만질 수는 없으니 돈은 별도의 돈통에 넣고 거스름돈을 알아서 가져가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까지 해왔기에 저희 모두는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청결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듯 결제를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길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돈통과 거스름돈 통까지 전부 털리고 말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시민의식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몇 차원은 높은 국가인지 이러한 미친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아무도 돈을 훔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육회를 구매했고 얼마 안가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차를 한 뒤 지하철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을 하려던 그때 저희는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품질 좋은 육회를 먹어보겠다며 설레하던 아빠가 돌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빠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이게 다 육회 때문이라며 역시나 한국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국가일 뿐이며 자신은 한국인에게 속아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는 지저분하고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육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린 모양이었고, 저는 이러한 아빠의 모습에 한국도 결국엔 그저 그런 국가일 뿐이었구나 싶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감도 잠시, 저는 곧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제 갈 길을 가던 한국인들은 아빠의 외마디 비명소리에 하나같이 쓰러진 아빠를 돌아보더니 이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빠에게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빠의 옷을 뒤적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남이 쓰러져 있어도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거나 쓰러진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이렇듯 한국인들이 자신의 옷을 뒤지자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매우 당황한 채 불어로 제발 내 물건을 강탈하지 마세요 라며 부르짖었죠. 당연히 한국인들이 불어를 알아들을 리는 없었고, 그렇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아빠의 옷을 사정없이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빠의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빠의 상태를 확인했고 몇몇은 생수를 내밀며 아빠를 진정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쓰러지면서 쥐고 있던 스마트폰까지 떨어뜨렸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아빠의 고가의 스마트폰까지 주워주는 등 정말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이건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쓰러진 사람의 짐을 훔쳐가기나 하지 한국인들처럼 상대방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 생수까지 구매해오는 호의 따위는 절대로 베풀지 않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웬 영무원처럼 보이는 남성 2명이 다가오더니 아빠를 부축해서 어디론가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전문적인 의료인력도 아닌 이들이 아빠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뜬금없는 행동에 약간은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이들이 이럴수록 아빠가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아빠를 부축한 지 3분 만에 도착한 곳에서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 내부에는 병원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지만 프랑스는 병원 인프라 부족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도 병원에 도착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상 초월의 의료 인프라를 구비해두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건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와 아빠로서는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한국의 이러한 지하철 병원은 아무리 지하철 내부에 있다고 해도 상당한 시설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차례를 전부 기다려야 하므로 상당한 의료적 지연이 발생하지만 아빠는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곧바로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특히나 지하철 병원에는 CT스캔 및 MRI 그리고 혈액 검사실과 더 큰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긴급 환자는 검사 몇 분 만에 곧바로 처방전 및 추천서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며칠 내지 몇 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인프라는 분명 감동을 일으키기까지 할 정도로 최고의 모습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성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아빠는 육회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이 아닌 한국으로 올 때 먹었던 기내식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으로 판명났는데요. 저는 기내식을 먹지 않고 아빠만 기내식을 먹었으니 저는 괜찮았음에도 아빠만 급성 장염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식재료 운송 시스템이 매우 더디기 때문에 이러한 느린 신선식품 배송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아빠는 그러한 후진적인 유럽의 시스템에 휘말렸음에도 괜히 한국을 탓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빠는 이제 한국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훌륭한 국가며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기술 수준 등 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완벽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중국인들을 한국인들로 오해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시며 한국에 사과를 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빠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싹 다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폐사된 돼지만 집중적으로 헐값에 가져와 판매했던 악질 중국인들은 징역형 및 추방을 당하며 완전히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버렸거든요. 덕분에 중국인들과 엮여 몰락하던 아빠의 식당은 점차 오명을 씻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중이죠. 하지만 아빠는 매출 상승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는커녕 매일 한국이 그립다며 결벽증인 자신이 살기에는 한국만한 국가가 없다며 한국에서 사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빠는 정말로 한국에 대한 짝사랑에 빠진 모양이었고 솔직히 저 또한 한국을 매우 사랑하고 있기에 저는 아빠가 제발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